네, 안녕하세요. 딜리버리입니다. 네, 오늘은 메시 믹서를 이용해서 밑에 이제 모델 빌더처럼 베이스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퇴근하고 요거를 좀 만들다 보니까 요즘 많이 좀 피곤하기도 한데, 좀 최근에 스스로가 좀 많이 게을러진 것 같아서 좀 영상 업로드도 되게 뜸하고 해서 좀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조금 계속 좀 꾸준하게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메시 믹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. 무료 프로그램이죠. 메시 믹서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영어로 메시 믹서 치셔서 그냥 다운받으시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이제 뭐 모델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 또는 뭐 간단하게 집에 뭐 동굴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따로 사용할 일이 사실 뭐 얼마나 그렇게 많을지는 저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을 3쉐입 같은 경우에는 메시 믹서 사용률이 좀 높죠.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.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 뭐 그리드나 뭐 이렇게 복잡한 거 되게 많이 보였는데 요거는 상단 왼쪽 상단에 뷰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해제해 주시면 이렇게 다 거슬리는 부분들 다 없어지니까 참고해 주시고, 네, 파일에서 밑에서 세 번째 있는데 제가 요거 세 번째 거 눌러 주시면은 지금은 제가 PLY로 불러와서 이렇게 컬러로 볼 수 있는데 여기 꺼져 있으면은 컬러로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DCM은 메시미스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요즘 주의해 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 Enable Pre Rotate 같은 경우에는 요게 체크가 해제, 만약에 여기 돌리셨을 때 요게 잘 안 돌아간다, 어디에서 딱 걸리는 것처럼 되어 있다, 그러면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, 그리고 버텍스에 저렇게 컬러에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색상도 볼 수 있고 이게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습니다. 단 조건은 이제 PLI나 OBJ 색상 가진 데이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제 셀렉트 먼저 클릭을 하시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뭐 브러쉬가 있고 그다음에 라쏘라는 게 있는데, 뭐 브러쉬를 사용할 때도 있고 라쏘를 사용할 때도 있고 한데 요거의 경우는 라쏘로 제가 조금 해볼게요. 라쏘는 그 엑소캐드에서 그 클릭해서 왜 저희 스캔 데이터 편집 많이 했잖아요. 예, 그런 것처럼 이렇게 끝 지점에 다시 이어가지고 딱 클릭하면 여기 주황색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. 요거 딜리트 누르면은 이렇게 쏙 지워지고요. 뭐 또 지울 부분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라쏘 누르면 가끔씩 이렇게 좀 뭐랄까요, 한 덩이가 좀 잘못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저럴 때는 다시 그 ESC 누르시고 다시 셀렉트 가셔서 라쏘 선택하셔서 내가 불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모델을 돌려가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요. 자,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좀 매끄럽게 잘린 것 같지만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이 좀 있습니다. 네, 이런 거를 이제 저희 베이스로 끌어내려서 말끔하게 만들어야 되는데, 네, 이런 거는 브러쉬 크기를 일단 좀 작게 만들어 보세요. 그리고 여기 파란색 부분 그 근처 라인에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이 부분 보시면은 전부 체크가 됐죠. 요거는 파란색 부분을 가까이 두고 작게 해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잘못 선택이 되면 여기 스캔 데이터 전부가 선택이 됩니다. 그래서 꼭 할 때 브러쉬 뭐 한 10에서 13 정도 하셔서 파란색 그 부분에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라인에 따라서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익스펜드 링이라고 있습니다. 그거 이제 눌러주시면 여기 영역 보시면 조금씩 지금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요거 조금 영역을 좀 넓혀서 이제 진행을 해야 돼. 너무 작으면 요거 스무스 바운더리로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자를 건데 그거 할 때 조금 전체적으로 선택이 안 되니까. 그리고 제가 여기 옵티마이즈 바운더리를 한번 누를 거예요. 누르면 이게 눌렀나 안 눌렀나 싶을 정도로 무슨 반응이 뭐 없습니다. 그래서 옵티마이즈 바운더리를, 근데 최적화, 이제 테두리 최적화 작업이어서 이제 꼭 눌러줘야, 얘를 누르고 스무스 바운더리 했을 때 이렇게 라인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, 제가 요거 뒤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네, 이번에는 그 옵티마이즈 바운더리 안 누르고 그냥 바로
스무스 바운더리 눌러볼게요. 누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게 지금 최적화가 안 돼서 이렇게 하고 진행하면은 뒤에 이런 식으로 그냥 울퉁불퉁하게 계속 남아 있거든요. 그래서 옵티마이즈 바운더리 꼭 하시고 스무스 바운더리 하시면은 네, 이렇게 라인을 따줍니다. 요 라인대로 그 적용 누르시면은 그냥 깔끔하게 바뀔 거예요. 자, 한번 눌러볼게요. 세트 누르면 지금 선택한 영역이 아까 전에 좀 울퉁불퉁했는데 지금 되게 부드러워졌죠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딜리트 눌러가지고 지우게 되면은 아까보다 훨씬 그 마진 끝에 마진이라고 해야 되나 끝에 스캔 데이터 테두리가 훨씬 더 매끄러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작업을 안 해놓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끌어당길 때 데이터가 이제 꼬이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해주시고, 자, 이것도 스캔 데이터 끝에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. 그럼 이렇게 지금 영역이 선택이 됐고, 익스펜드 링으로 조금 더 영역을 넓혀주세요. 왜냐하면 요거 전체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영역이 너무 작으면 트랜스폼 했을 때 움직이질 않습니다. 그리고 요거 자체도 라인이 조금 더 스무스하고 조금 잘 다듬어져 있어야 움직이지, 만약 가끔씩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스캔 데이터에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요 점은 꼭 잘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, 스무스 바운더리 선택 영역을 부드럽게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모디파이, 네, 죄송합니다. 그 소프트 트랜스폼 들어가셔가지고요,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디폼에 들어가시면 요건 있고요. 요거 화살표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신 다음에 일단 처음에 위로 그냥 쭉 끌어올리시면 돼요. 끌어올리시고 만약에 오른쪽으로 좀 기울었다 하면 왼쪽으로 좀 당기고, 네,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밑에 일단 베이스를 1차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. 이 베이스는 지금 보면 뭐 좀 뭐랄까 밑에 뭐 평면도 안 맞고 되게 막 좀 지저분하고 한데 밑에 부분도 요건 제가 잘라줄 거예요. 그리고 보시면 스캔 데이터가 애초에 좀 두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되게 얇은 뭐 종이처럼 그냥 되게 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두께를 어느 정도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먼저 플레인 컷으로 잘라 볼게요. 에디트 들어가셔 가지고요, 플레인 컷을 한번 찾아서 네, 실행 눌러주시고, 네, 뭐 이렇게 뭐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.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너무 힘듭니다.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딱 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딱 놓고 자르면은 위에 좀 투명해진 부분은 삭제가 되고요. 자,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당기면은 엑소캐드처럼 위쪽이 날아가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선택이 여기 좀 이상하게 됐다 그러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파란색 버튼 눌러서 반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반전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두고 이렇게 좀 수정을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뭐 화살표 방향으로 저렇게 움직여 보니까 지금 제가 일부러 여기 한번 해봤는데 너무 힘듭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화살표 제외하고 항상 그냥 교합평면 맞춰놓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추는 걸 강추드립니다. 일단 그럼 보시면 위에 반투명 되는 거는 당연히 삭제가 되겠죠. 네, 교합평면에 봤을 때 조금 안 맞는다 싶으면은 옆에 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조금 많이 자른 것 같은데 그냥 요거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느 정도 내가 그 평면 뭐 대충 맞춘 것 같다고 하면은 그 라인 보시고 조금 뭐 더 길게 하시면 대신 프린팅 하실 때 시간이 더 소요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할로우 작업을 할 거예요. 이제 할로우 작업은 에디트에서 이제 할로우 있는데 뭐 사전적 의미로는 그냥 뭐 비우다, 뭐 비워내다 이런 뜻인데요. 요걸 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냥 이 상태, 그냥 안에 레진이 꽉 차 있는 상태죠. 이 상태는 스캔 데이터 안이 꽉 차 있으니까 그 상태로 프린팅을 하게 되면 레진도 이제 많이 들고 레진 무게 때문에 출력이 실패가 날 수도 있고, 그런 것 때문에 내면을 조금 비워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. 옵셋 디스텐스는 이제 3mm, 그리고 여기 이제 홀 개수는 3개, 3개 이렇게 할 거고요. 요거 밑에 있는 거 레디우스는 그 홀의 이제 크기, 직경을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업데이트 한번 다시 눌러주시면 살짝 움직이시면 나와요.
네, 이 상태에서 지금 안에 회색 부분이 빈 공간이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위에 공간이 위에 두께가 조금 더 늘어나서 안에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줄어들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개라고 아까 선택해 놓은 거 저거 밑에 그홀 누르시면은 이렇게 초록색 뭐 이렇게 나옵니다. 제가 앞에 요 클릭하신 거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요거를 홀을 만들어서 레진이 저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역할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레진이 빠져나온다기보다 세척하는 이제 공간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. 밑에 베이스면은 막혀 있으니까 저기 부분이 만약에 홀이 없다면 안에 레진이 고여 있겠죠. 그러면은 뭐 강도도 강도지만 레진이 안에 쪽은 그냥 고여 있어서 세척도 안 될 뿐더러 안쪽은 이제 UV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광중압도 제대로 이제 안 되는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홀을 만들어서 안에 다 내면이 다 들어가서 세척을 할 수 있게, 그리고 빛이 들어가서 또 광중압도 제대로 될 수 있게, 그런 역할을 하려고 저는 이렇게 홀을 라비알 쪽에 하나 두고 최후방 치아 쪽에 베이스 쪽 끝단에 두 개를 해서 이렇게 세 개를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어셉트 누르면은 여기 부분에 구멍이 송송송 날 겁니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네, 구멍 하나 쏙 났고 뒷부분도 쏙 났어요. 이렇게 보면은 뭐 내면이 지금 잘 났는지 안 났는지 조금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, 파일에 들어가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면은 이게 쇼 오브젝트 브라우저라고 있어요. 그게 꺼져 있으면은 그걸 체크를 하셔가지고요. 아, 여기 아니고 위에 거, 중간에 거 누르시면 이렇게 엑소캐드 스캔 데이터 막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눈 모양 버튼 누르시면 반투명하게 안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속에 중간쯤에 있는 게 지금 그 속이 비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그 바깥쪽 두께 부분이 두께가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는 2mm, 3mm, 또 1mm 해보시면은 아마 감을 쉽게 익히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옵셋 디스텐스에서 수치를 많이 올릴수록 더 두께가 이제 증가되는 거겠죠. 그래서 여기 부분으로 이제 알코올이나 뭐 이런 걸로 세척을 했을 때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레진이 다 끼고 그 다음에 다 세척이 끝났을 때 강중압 할 때도 내면에도 이제 빛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강중압에 조금 더 유리하게 강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는 이제 베이스 만들 때 저는 주로 밑에 베이스를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고 베이스를 그냥 비워버립니다. 그러면은 홀을 굳이 만들 필요도 없고 어, 레진도 조금 청소하기가 더 쉽고, 그리고 레진도 조금 덜 소모가 되는 것도 있고 만들 때 저는 이게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빛이 조금 더 잘 통과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이제 베이스를 이제 오픈시켜서 만드는 방법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. 앞에 부분은 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냥 라쏘 이런 거 이용해서 잘라가지고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아까 전과 동일하게 이거는 제가 조금 좀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다듬고 이제 뭐 복습하는 과정으로 한번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브러쉬 조그맣게 해서 밑에 그 라인 부분 더블 클릭을 해서 네, 이렇게 선택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고 익스펜드링으로 그 선택 영역을 조금 넓힙니다. 넓혀 놓고 옵티마이즈 바운더리 눌러서 뭐 바뀐 듯 안 바뀐 듯 하는 저 최적화 작업을 꼭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스무스 바운더리 해서 이렇게 라인 잡으신 다음에 어셉트 누르고 매끄럽게 만들어 놓고 한번 딜리트로 삭제. 네, 이렇게 삭제가 됐죠. 그리고 뭐 요거는 뭐 있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저런 뭐 짜잘한 것들은 더블 클릭해서 하시면 전부 다 클릭이 되니까 눌러 삭제해 주시고요. 네,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영역 익스펜드링으로 넓혀주고 옵티마이즈 바운더리 한번 한 다음에 스무스 바운더리 해서 좀 영역 깔끔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.
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폼의 뭐 트랜스폼이나 소프트 트랜스폼 이용해서 이렇게 쭉 당긴 다음에 너무 좀 뭐 누웠다 싶으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저 화살표 이용해서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서 또 그, 네, 플레인 컷으로 한번 더 잘라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 맥북으로도 한번 해봤는데, 맥북은 STL이랑 PLI를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OBJ로만 지원을 해서 처음에 맥북으로 이걸 녹화를 하려고 한번 해봤는데, 뭐 중간중간 뭐 안 되거나, 뭐 이상하게 화면이 막 전환되거나 좀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녹화하려다가 그냥 윈도우로 갈아탔습니다. 네,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. 네, 적용 다 되면 똑같이 할로우 들어가서 홀은 안 만들겠지만 그 내면 그 해주는 작업을 한번 더 해줘야 돼요. 그 위에 보시면 저 두께가 있죠? 저 맨 위에 베이스에서부터 안쪽 그 회색 부분까지 저기 부분 밑으로는 잘라줘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자, 여기 보시면은 제가 1mm로 지금 바꿔서 그 간격을 더 없앴어요. 왜 없앴냐면 여기 라인 저 제가 지금 마우스로 여기 지금 표시하는 부분 여기 부분 밑으로는 이렇게 잘라 주셔야 이렇게 내면이 오픈이 돼요. 왜냐면은 그 회색 부분부터가 빈 공간이기 때문에 저기 부분은 오픈을 해 주셔야 돼요. 근데 디스턴스 1mm면은 두께가 너무 얇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다시 잠깐 뒤로 돌려가지고 요거는 뭐 만드시는 분의 뭐 차이겠지만 뭐 최소 저는 한 3mm, 4mm 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3mm 이상은 해주시고 그리고 요거를 다시 값을 뭐 2mm로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좀 회색 부분 조금 더 미세하게 내려왔어요. 그래서 플레인 컷으로 자를 때는 저기 회색 부분보다 조금 밑에를 잘라서 밑에를 봐야 아까보다 두께가 조금 더 늘어났죠. 그래야 내면이 오픈된 상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픈이 다 됐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더 선호를 하긴 해요. 내면을 막아서 쓰진 않고 이걸 좀 더 선호를 하고요.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맥시믹서로 어떻게 모델이나 이런 걸 만드는지 한번 알아봤고요. 어,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매시믹서 이용해서 이제 뭐 덴처 베이스나 아니면 뭐 개인 트레이나 또뭐 여러 가지 또 만드는 것들 네, 또 한번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네, 더 지금 기획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는데 더 좋은 컨텐츠로 제가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